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6주차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6주차 화요일,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양이 참 많았습니다. 이 조직론 자체가 양이 되게 많은데 너무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따라가시기 좀 버겁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 것은 권력부터 조직, 목표, 문화에 대한 내용, 리더십에 대한 내용인데 진짜 가볍게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쳐주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프렌치 레이븐의 권력 분류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제가 권력을 5가지 종류로 얘기하면서 전문적 권력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번입니다. 갈등에 대한 얘기도 했죠.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느끼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 바로 잠재적 갈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등을 2단계부터 봤었던 게 제가 최근에 갈등 연구의 특징이라고 했고요. 이 잠재적 갈등 상황까지를 설명했었던 학자가 바로 폰디라는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3번입니다. 갈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던 건 바로 행태주의 관점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현상,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부정적이기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갈등을 긍정적으로 봤던 게 요거 다음에 나오게 되는 현대적인 관점, 바로 상호 의존적 관점이다. 상호 작용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은 제가 크게 2가지. 갈등을 조성하자. 이건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갈등을 해소하자. 이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에 그래서 빈칸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토마스는 갈등 관리 방안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 내 의견을 고집하는 정도, 단정.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협조. 이렇게 이원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구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6번째,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도 들어갔습니다.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공식적 의사소통,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직 내 의사소통 중에 공식적 의사전달이겠네요. 왜요? 공식적인 통로를 거친다라고 했으니까. 제안, 업무 지시, 명령, 회의 다 공식적인 의사 전달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겠죠? 7번입니다. 홉스테드의 조직 문화 중에 권력거리가 제가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의 권력 배분들을 보여주는 지표. 권력거리가 강하다면 그만큼 권력자의 결정을 잘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8번입니다. 퀸과 로보그는 효과성 측정 모형을 통해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사람을 중심으로 두느냐, 업무를 중심으로 두느냐. 조직이 가지고 있는 통제성, 통제성이 큰 조직이냐, 아니면 통제성이 작아서 좀 유연한 조직이냐. 여기에 따라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제시했고요. 문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빈칸 처리할까 하다가 이 빈칸을 다 넣으면 너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게 강조될 수 있다. 조직 문화, 효과적인 조직 문화 찾는 과정이 강조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개방체제인 조직에서는 환경의 투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자, 조직의 목표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여기 목표라고 딱 들어가겠죠.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왜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조직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거, 조직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기출선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적 상사가 가지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둡니다.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푼디가 갈등의 진행 단계별로 갈등의 유형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 요거는 지각된 갈등이 아니라 잠재적 갈등에 대한 내용이죠. X입니다. 자, 토마스가 얘기했었던 갈등의 여러 가지 해결 방식, 그중에서 경쟁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상대방의 이익을 무시하는 단정 비협조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공식적인 의사 전달은 조종과 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당연히 제공할 수 있고요.
홉스테드는 권력거리가 큰 문화다. 평등한 관계 아닙니다. 계층적 관계를 중시하죠.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라면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 X가 됩니다. 자, 조직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는 위계문화, 응집성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조직의 위계적인 문화보다는 인간관계 문화가 더욱더 응집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계적인 문화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될 거고요. 조직 문화 잘 한번 따져보세요. 표도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레비는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 원하는 상태로의 무빙, 그 다음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refreezing, unfreezing, moving, refreezing 세 개의 단계로 제시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조직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는 일단 조직 행동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시 조직 이론에서 조직 문화, 목표까지 얘기를 했고요. 리더십은 나누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빈칸 채우기만 해볼까요? 자, 1번부터 갑시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더십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리더가 조직 내의 개인, 집단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술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맨 첫 번째 연구됐던 게 바로 자질론. 리더는 타고 태어난 특성이다. 혹은 자질이다. 하나의 유시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1차원적인 리더십 이론. 이게 자질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입니다. 자, 행태론적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제가 아이오와 대학이 제일 먼저라고 했고요. 아이오와 대학은 민주형 리더를 가장 효율적인 리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가 블레이크 버튼 연구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죠.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었었던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부하에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를 배려라고 얘기했고요. 지시적이고 성과를 독려하는 업무 중심 형태를 구조 설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행태론 연구는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과 업무적인 측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 요거 현재 이렇게 빈칸 들어가면 되고요. 5번입니다.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 그리드 모형. 제가 가장 높은 형태 인간 중심과 그 다음 과업 중심 두 가지를 다 잘하는 형태 우리가 팀형 혹은 단합형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조직 발전이란 기법을 통해서도 이 관리 그리드 모형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피들러 최근에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리더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리더십을 두 개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업지향의 리더가 더 유리하다. 만약에 중간 정도의 애매한 상황이라면 인간관계 지향형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들러는 주로 7급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하우스 에반스의 구급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우스 에반스의 모형의 이름은 경로 목표 모형. 되게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행태가 부하의 만족도와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 변수와 상황 변수 등으로 정리하는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리더십의 형태가 4가지, 상황 변수가 2가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다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커와 점이요. 리더십 대체물 있고 그 다음 리더십의 중화물 있고 그 다음 리더십의 제일 마지막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강물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제가 대체물과 중화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리더십의 효과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요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당연히 리더십에 대한 중화물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 여기 중함을 들어가면 되고요. 9번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을 지, 설, 참, 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던 거 알고 계시죠? 10번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접근 방식,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가영지계 중에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재려 중에 딱 봐도 지적 자극.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변혁적 리더십 요소는 표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부하에 대한 존중과 본사를 통해서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십, 부하를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리더 구성원 교환 관계 이론.
차별적인 대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조직 내 집단,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팀의 구성원들에게만 좀 더 잘해주면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환 관계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팔로워십 얘기도 했죠. 켈리의 팔로워십에 따르면 리더를 도와서 조직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팔로워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자세, 요거를 팔로워십 이렇게 표현한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38일차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리더십의 빈칸 채우기 다 끝났으니까 리더십의 OX 파트,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정보 조직 체계, 요거는 조금 짤막하겠지만 우리 내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